프란시스 은가누는 카메룬과 프랑스의 종합 격투기 선수로 UFC 헤비급에서 가장 최근의 활약. 당시 그는 UFC 헤비급 챔피언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폭스 17회 UFC에서 루이스 헨리크를 상대로 UFC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는 2라운드에서 KO로 승리하였습니다. 2016년에 커티스 블레이데스, 보얀 미하일로비치, 앤서니 해밀턴과 맞붙었습니다. 모두 초반 라운드에서 TKO와 서브미션으로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2017년에는 안드레이 알로브스키를 TKO로 이겼으며 UFC 218에서 베테랑 알리스테어 오렘을 첫 라운드에서 KO로 이겼습니다. 이 노가웃은 역대 가장 위대하고 잔인한 노가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스티페 미오치치에게 만장일치로 판정패하였고 그해 7월 UFC 226에서 데릭 루이스에게 역시 만장일치로 판정패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UFC 파이트 나이트 141에서 커티스 블레이데스를 1라운드 초반에 TKO 승하였습니다. 2019년 2월 은가누는 카인 벨라스케스와의 경기를 첫 라운드에서 KO로 승리했으며 6월 주니어 도스 산토스를 1라운드에서 TKO로 승리했습니다. 2020년 5월 UFC 249에서 헤비급의 신성 로젠스 드루이크를 상대해서 첫 라운드에서 20초 만에 KO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 3월 UFC 260에서 스테페 미오치치와 은가누의 UFC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경기가 열렸습니다. 은가누는 2라운드에서 KO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전에 복수에 성공하고 UFC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2일 UFC 270에서 UFC 잠정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시릴 간과 통합 타이틀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은가누가 만장일치로 판정승하여 1차 방어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UFC와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은가누는 UFC 헤비급 선수들 중에서 우수한 신체 조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132kg으로 헤비급에서도 몇 없는 한계 체중을 가득 채우는 선수이며 분살 없는 근육질 체형입니다. 주특기인 롱훅과 롱어퍼가 일반적인 헤비급 선수들의 스트레이트 거리 수준으로 리치가 매우 길며 여기에 특유의 뛰어난 탄력이 추가되면서 괴력을 발휘합니다. 은가누의 트레이드마크는 헤비급에서도 독보적으로 강한 압도적인 펀치력입니다. 현재 UFC 역대 최강의 하드펀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큰 모션의 펀치를 주무기로 사용하다 보니 체력 소모가 크고 보통 선수들은 한 방을 견딜 수 없어서 상관없었지만 그 한 방을 버틸 수 있는 맷집을 가진 미오치치를 상대로는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술이나 전술적인 부분에선 좋은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한 카운터 스트라이커 성향을 띠며 오소독스와 사우스포를 자유롭게 번갈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잽으로 셋업하는 비중은 높진 않지만 자신의 거리로 오거나 레그킥과 같은 단발을 사용하는 상대에게 카운터로 원투를 꽂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원투를 꽂는 능력이 스피드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직선 펀치 거리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대입니다. 상대가 펀치 거리를 뚫고 들어오면 롱훅을 난사하는데 다른 체급 선수들이면 롱훅을 난사하다가 펀치 교환에서 손해를 보지만 UFC에서 넘버원으로 인정받는 신체 조건 때문에 거리를 뚫고 들어간다고 해도 다운을 당합니다. 펀치력뿐만 아니라 근육에서 보이듯이 전체적인 완력, 또 헤비급 역사상 최강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서브미션을 걸 때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불리한 자세인데 그냥 힘으로 꺾어버리는 위험을 선보입니다. 앤서니 해밀턴과의 경기에서 오직 힘만으로 자신의 왼팔을 해밀턴의 팔 아래로 밀어넣어 기무라를 건 뒤 뽑아내 탭을 받아내는 장면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클린치로는 누구에게도 안 밀린다고 평가받는 오브레임이 케이지 레슬링을 걸었다가 몇 초 만에 은가누에게 제압당해 케이지에 밀려서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맷집조차 UFC 역사상 최고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같은 헤비급 파이터들이 아무리 펀치와 킥을 날려도 쓰러지질 않습니다. 펀치를 피하는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데뷔 이후 지금껏 KO나 TKO를 한 번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산토스의 카프킥에 맞았을 때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과 그래플링에 넘어진 적은 있어도 이건 맷집과는 별 상관이 없고 제대로 된 그로키가 온 적이 없습니다. 오브레임이 무게 실린 훅을 맞고도 멀쩡히 카운터 어퍼컷을 날리거나 헤비급에서 이름난 하드펀처 미오치치에게 정탐한 70대를 맞아 데미지를 입고도 KO 당하지 않고 체력이 저하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또 미오치치와의 2차전에서는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정통으로 맞고도 잠깐 멈칫하였으며 달려드는 미오치치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카운터 훅을 날려 KO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간간히 경기에서 상대의 공격을 무시하고 바로 카운터를 날리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오치치와의 경기에서 1라운드 후반에 미오치치가 턱에 스트레이트 정타를 습박 4방 연속으로 꽂고 계속 러시에 가는데 은가누가 중심이 무너진 채로 날린 훅 한 방에 고개가 휙 돌아가면서 미오치치가 당황하여 바로 레슬링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젠스트루이크는 입식 전적이 70전이 넘고 그중 대부분이 KO승의 UFC에서 패배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KO승을 한 괴물 하드펀처입니다. 그런데 그의 공격이 3번 모두 카운터로 들어가도 맷집으로 버티고 은간우가 승리하였습니다. 로젠스트루이크 역시 강력한 맷집의 보유자입니다. 이 맷집 괴물을 은간우는 앞손 훅으로 끝내버렸습니다. 또한 3번의 패배가 모두 판정패라는 것이 그의 맷집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길 때는 대부분 1라운드, 길어야 2라운드의 상대를 모조리 KO로 때려 눕혀버리면서 본인이 질 땐 판정까지 끌고 갑니다. 단점으로는 루이스 헤니케, 블레이즈와 미오치치전에서 보여줬던 체력 부족 및 클린치와 그라운드 대처 능력 부족입니다. 블레이즈전 대결에서 2라운드까지 치렀는데 테이크다운을 이번 당하며 그래플러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경기가 진행될수록 확실히 페이스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난 거구의 근육질 체형은 파워와 스피드에는 좋지만 지구력에선 발목을 잡습니다. 미오치치전에서 초반 하이킥으로 시작하여 체력을 소비한 은간우는 2라운드 시작부터 스텝이 둔화돼서 레그킥 반응이 느려졌습니다. 기존에는 체력이 다 떨어지기 전에 상대를 KO시켜버렸지만 맷집왕 미오치치는 은간우의 공격을 버티면서 아웃복싱으로 은간우의 체력을 빼버리고 테이크다운을 해버려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클린치와 그라운드 상황에서 기술이 부족하여 센 힘으로 밀어서 탈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은간우의 체력 소진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헤비급에서 상위권의 레슬링을 가진 블레이즈나 케인의 테이크다운을 방어해내는 모습을 보였고 미오치치와의 2차전에서는 테이크다운을 방어한 뒤 역으로 백을 잡아 응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릴 간과의 1차 방어전에서는 타격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불리하게 흘러가던 경기를 3라운드부터 레슬링을 활용하여 주도권을 잡으며 5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면서 그래플링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평소 체중과 사이즈를 250파운드대로 약간 줄여서 복근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수준으로 낮은 체지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파워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체력과 경기력의 득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은간우가 체중을 내리고 타격 스킬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것으로 보완한 것입니다. 이후 경기를 보아도 파워가 줄어든 느낌이 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파워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피지컬을 앞세운 타격가들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신체 능력이 저하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내며 점점 몰락해 간다는 점입니다. 카운터도 뛰어나고 파워도 좋지만 정교한 부분이 떨어진다는 점은 확실히 있기에 보완할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이외의 단점은 은간우 특유의 타격, 그 중에서도 복싱에 심하게 치중된 중심이 높은 스탠스 때문에 무방비한 하체를 로우킥으로 얻어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경기가 누적되면 무릎 관절과 인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